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월달에 컨퍼런스 콜 갔다 온 해성 DS에 대한 리포트를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전장투자와 반도체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동사 이제는 리드 프레임을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리드 프레임이 뭐냐? 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리드 프레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리드,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내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요 부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칩을 결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장 자동차에 붙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리드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사의 리드 프레임은 전장 자동차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60에서 70%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메모리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관련된 부분의 부품인데요.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칩을 실장할 수 있는 기판으로 이제 메모리 칩과 메인보드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FCBGA, FPGA, BOC가 종류가 있고, COB는 심카드, 신용카드, 전자여권 등의 가능한 스마트카드 핵심 부품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모바일 쪽,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쪽, 그리고 그래픽 D램 쪽, 그리고 모바일 심, 전자여권, 크레딧 카드, 그리고 카트리지 칩, 이런 쪽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거를 하는지를 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월달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갔다 왔고요. 쉽게 말해서 동사는 삼성테크인에서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제조사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분사를 해서 나오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드 프레임 시장에서 전장 반도체가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BGA보다 내구성이 좋아서 결국엔 리드 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으로만 봐도 이 BGA가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는 반면에, 리드 프레임으로 사용을 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구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전기가 이렇게 잘 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칩 연결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접착에 대한 부분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술을 동사가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고부가 가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BGA를 쓰지 않으면서 자동차 반도체에 리드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각광을 받았고, 쇼티지가 나면서 완전히 수혜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리드 프레임 시장에서는 2등, 3등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1등은 압도적으로 1등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은 릴-투-릴 방식으로 풀어서 찍어내는 부분들이라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고단화를 해서 적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기판을 만들어내긴 좀 제한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드렸죠.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 63% 정도,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36% 정도. 그래서 리드 프레임은 자동차에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패키지 기판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메모리 향이 많다. 그래서 이 서버나 PC 그리고 뭐 스마트폰 메모리 뭐 이런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레거시향 쪽에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과반수 자동차 및 서버향 어플리케이션이 특화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서버향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반도체 감산이 들어가면서 반도체가 사용이 돼야 결국엔 리드 프레임도 사용이 되고 패키지 기판 뭐 이쪽도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작년에 계속 했었던 게 이제 감산이었죠. 그래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 보시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보시면 실적이 거의 뭐 22년 기준에 23년 매출이 뭐 반토막 났다. 매출은 20% 마이너스지만 이익 자체로는 반토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실적은 1000억 정도는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반도체 시황 악화에 따른 이익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 DDR5 양은 PC 서버 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이 레거시 기판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면서 레거시 기판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DDR5 향이나 PC 향, 서버 향, 그리고 자동차까지 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이 왜 계속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걸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기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가 되다 보니까, 전장화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차가 400개 정도의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800개 정도, 그리고 전기차가 1200개 정도, 자율주행이 2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내연차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이브리드나 EV, 그러니까 전기차로만 해도 지금 내연차의 2배 아니면 3배 정도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내연차의 5배 이상이 반도체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판매는 계속 줄어들 수 있어도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규모는 계속 쇼티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쇼티지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 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업체들이 결국엔 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피니온이 이미 뭐 상당 부분 투자를 뭐 7조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고요. NXP도 몇 조, 한 2조, 3조 정도를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반도체도 인피니온이 투자를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온세미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바탕으로 한 이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동사는 이제 인피니온 쪽과 NXP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이제 분야별 동사가 이제 2022년에
극소수 공급업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차량용 반도체도 하고 있지만 뭐 다양한 쪽의 반도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설비 투자를 동사가 합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이죠. 22년 8천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8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8천억의 절반 정도 3,900원을 가지고 2025년까지 동사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피니언이나 NXP나 뭐 이 관련된 자동차 반도체 쪽에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대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들이 투자를 해야 동사가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들이 하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 캐파를 맞춰줘, 이런 뭐 무언의 또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투자를 확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설비 투자에 2천억 정도는 리드 프레임, 그리고 1,000억 정도는 메모리 쪽, 설비 투자, 설비에 2천억 들어가고요. 리드 프레임 1,000억, 메모리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투자는 뭐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설비 투자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양산 기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25년에 1,000억, 26년에 2,000억 라는 거죠. 그럼 올해는 이제 11월에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11월 설비 투자 이후죠. 이후에 이제 내년 상반기 양산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회복이 속도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결국엔 올해 사측 추정치는 7,500억에 1,200억 정도 수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수준으로 전환될 거다 라고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레거시부터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DDR5나 자동차도 뒤따라서 상승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반도체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는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리드 프레임 관련된 동사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엔 반도체가 올라가면 동사 같은 이제 리드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바탕으로 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뭐 주가도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인데, 최근에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7일까지 뭐 2월 말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11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월봉으로 보면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흐름이 이제 11월에 투자가 진행이 되면 결국 뭐 지금 분위기로는 반도체 업체들이 원체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관심 있게 보자 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